혹시 스스로를 두고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에 불편한 마음이 오래 남고 표정 하나에 괜히 하루가 무거워지고 괜찮다고 넘기려 해도 밤이 되면 다시 생각나 잠을 설친 적 말입니다. 사실 예민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느끼는 게 많은 사람이고 마음을 쉽게 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젊을 때부터 눈치 빠르다는 말, 정 많다는 말, 생각이 깊다는 말을 자주 들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게 한때는 장점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예민함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 말이 마음에 남을까? 왜 나는 그냥 웃고 넘기질 못할까? 왜 나는 남들처럼 무딘 사람이 되지 못할까? 이렇게 스스로를 나무라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민함은 고쳐야 할 성격이 아닙니다. 그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흔적입니다. 사람 관계를 소중히 여겼고 말 한마디에도 책임지려 했고 상처 주지 않으려 조심하며 살아온 결과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예민함을 남을 향해서만 쓰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도 조금 나눠주셔야 합니다. 남의 말에는 그렇게 마음 쓰면서 정작 내 마음이 아플 때는 그냥 참으라고만 하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조금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하셔도 됩니다. 상처가 되면 그건 상처였다고 마음속으로 말해 주셔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참아온 감정이 조금씩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참고 너무 많이 넘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야 마음이 나 좀 돌아봐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민해졌다고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모든 걸 잘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불편하면 그 자리를 조용히 벗어나도 됩니다. 당신 마음이 편해지는 선택을 이제는 해도 되는 나이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벼워져야 합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짐을 지고 오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남들 눈치 보느라 늘 무언가를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짐을 조금씩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내려놓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무거운 것도 들 수 있었습니다. 체력도 있었고 기운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무거운 짐을 놓지 못하고 있을까요? 자식 걱정,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잠을 설치며 자식 걱정을 하십니다. 우리 아들은 돈을 잘 버나, 딸은 시집에서 잘 지내나, 손주들은 건강한가 하루 종일 자식 생각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도 이제 중년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걱정이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자식들도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그런데 그 걱정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편히 쉬지도 못하시네 하는 죄책감을 주게 됩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왔듯이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아프면 쓸 힘이 없고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아픈 부모 앞에서는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정작 본인 건강에는 늘 마지막입니다. 자식 준다고 아끼고, 손주 온다고 무리하고, 병원 가는 건 내일로 미루고, 이 정도는 참고 넘기자며 몸의 신호를 애써 외면합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쑤셔도, 속이 불편해도, 그냥 나이 탓이라며 하루 이틀 버티다 어느새 몇 달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병원에 가면 왜 이제 오셨어요? 라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아차 싶어집니다. 사실 몸은 참 정직합니다. 아프다고 말할 때는 이미 오래 참아온 뒤입니다. 돈 아깝다고, 시간 없다고, 자식들 신경 쓰일까봐 괜히 걱정 끼치기 싫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자식을 위한 선택이 그게 맞을까요? 부모가 아프면 자식 마음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괜찮다 말해도 속으로는 늘 불안합니다. 차라리 부모가 병원 잘 다니고 약 잘 챙겨 먹고 산책이라도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은 그게 제일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나부터 챙기셔도 됩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십시오. 몸에 좋다는 음식이 있다면 비싸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천천히 걷는 습관을 생활로 만드십시오. 이건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해야 약속도 지킬 수 있고, 건강해야 손주 손도 오래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해야 오늘 하루가 편안합니다. 아프지 않은 하루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남들 시선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들이 뭐라고 할까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치 보고 친척들 말 한마디에 마음 쓰고 교회나 절에서 괜히 튀지 않으려 애쓰며 조심조심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하고 싶은 말은 삼키는 게 습관이 되고 입고 싶은 옷보다 무난한 옷을 고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들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입었는지, 점심에 뭘 먹었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사실 각자 자기 사는 게 바빠서 오래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잠깐 보고 잠깐 말하고 집에 가면 자기 걱정하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잠깐의 시선을 마음에 담고 하루를 망칩니다. 괜히 말 많이 한 것 같아 집에 와서 후회하고 괜히 눈에 띈 것 같아 며칠을 불편해합니다. 남은 기억도 안 하는 일을 우리는 몇 번씩 되새기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아직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입고 싶은 옷이 있으면 입으십시오. 조금 튄다고 누가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드십시오. 오늘 건강이 괜찮을 때 즐기는 한 끼가 나중엔 가장 좋은 기억이 됩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보십시오. 지금 미루면 나중에는 몸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 시선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는 순간 삶이 눈에 띄게 가벼워집니다. 말 한마디 덜 참게 되고 웃음이 억지스럽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늘 하루 나답게 살았다는 느낌이 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구체적인 조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거나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결국 남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 혼자서도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완벽해지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했고, 완벽한 며느리와 사위가 되려고 했고, 완벽한 남편과 아내로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흠잡히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집안에서는 늘 책임지는 사람이 되려고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 하나에도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말 한마디를 잘못한 것 같아 집에 와서 계속 떠올리고, 깜빡 잊은 일이 생기면 괜히 내가 왜 이러나 자책부터 하게 됩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완벽했던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젊을 때는 힘이 있어서 버텼을 뿐이고, 나이가 들면서 그 무게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한 것 뿐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깜빡할 수 있습니다. 말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결정이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머리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일을 책임지며 살아왔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왜 이것도 기억 못하느냐고, 왜 예전 같지 않으냐고 말입니다.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너무 엄격했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고, 조금 서툴러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셔도 됩니다. 다 완벽하려다 인생이 지친 겁니다. 조금 내려놓는다고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빠릿빠릿하지 못한 것도 당연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삶의 속도가 나에게 맞춰집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고 괜히 쫓기지 않게 됩니다. 완벽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와 함께 살아가겠다는 선택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하루가 덜 피곤해집니다. 셋째,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제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내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당연한 하루였고 늘 있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당연함이 얼마나 귀한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 주변이 하나둘 달라집니다. 늘 함께 있던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다른 친구는 갑자기 연락이 끊깁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장례식장에서 오랜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앉아 있다는 사실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행복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잘된 자식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큰 안도감이 됩니다. 병원 갈 일 없었던 하루, 아픈 곳 없이 잠자리에 드는 밤,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몸이 먼저 압니다. 감사라는 게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밥맛이 괜찮았다는 것, 햇살이 따뜻했다는 것, 바람이 시원했다는 것, 이런 아주 작은 것들이 마음을 살짝 붙잡아 줍니다. 그걸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큰 행복을 애써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기적 같은 일은 흔치 않습니다. 대신 하루에 하나라도 괜찮았던 순간을 붙잡는 사람이 결국 가장 오래 편안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면, 누군가와 안부를 나눴다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하루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괜히 마음을 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쌓이면 하루가 가벼워지고 잠자리에 들 때 생각이 줄어듭니다. 넷째,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 마음을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비교입니다. 옆집 노인은 자식이 잘 됐다는 말, 동창 모임에서 누가 건물 샀다는 이야기, 친척 모임에서 은근히 오가는 성과 자랑들. 듣는 순간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넘겨도 집에 돌아오면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집니다. 괜히 내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고 내가 부족한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비교라는 건 끝이 없습니다.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늘 부족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자식이 잘된 사람 옆에 서면 내가 초라해 보이고 돈 많은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교해서 얻는 건 만족이 아니라 지침뿐입니다. 각자의 인생은 시작도 다르고 흐름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돈이 많을 수 있고 누군가는 자식이 잘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습니다. 겉으로 웃고 있어도 밤에 잠 못 이루는 고민이 있고 남에게는 말 못하는 아픔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인생은 어느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쉬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남의 좋은 면만 보고 내 인생의 힘든 부분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더 초라해지는 겁니다. 남의 인생은 멀리서 보고 내 인생은 너무 가까이서 보기 때문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누구나 흠이 많아 보입니다. 이제는 비교에서 조금씩 빠져나오셔도 됩니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시간에 내 하루를 돌아보는 게 훨씬 값집니다. 오늘 내가 무사히 보낸 하루, 지금까지 버텨온 세월,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결코 가벼운 인생이 아닙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괜히 속상할 일도 줄어들고 남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의 의미가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떡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내 손에 쥔 하루, 내 곁에 남은 사람, 내 몸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가장 편안합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걸어온 당신의 인생은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다섯째,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늘 내일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다음 달은 괜찮아질까?
내년에는 좀 나아질까? 자식 일만 정리되면 그때는 쉬어도 될까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느라 정작 오늘을 흘려보낸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오늘이 가장 괜찮은 몸 상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일은 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아무도 내일을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보다 훨씬 귀한 날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겠다는 말은 대부분 결국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겠다는 여행, 다음에 만나자는 사람, 다음에 먹자는 음식들.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새 계절이 바뀌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때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건 오늘 하셔도 됩니다. 오늘 걸을 수 있으면 오늘 걷고, 오늘 웃을 수 있으면 오늘 웃으십시오. 오늘 연락이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그냥 안부 한마디 건네셔도 됩니다. 큰 용기가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이라는 시간을 놓치지 않는 선택일 뿐입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희생하지는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낸 사람이 결국 내일도 잘 맞이합니다. 오늘이 쌓여 인생이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평생 충분히 책임졌고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편안해져도 되는 나이입니다. 오늘 먹고 싶은 것 드시고 오늘 가고 싶은 곳 생각해보고 오늘 마음이 끌리는 걸 한 가지라도 해보십시오. 그것이 사치가 아니라 삶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조용하고 편안한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마음만큼은 가볍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다양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